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가 역성장이나 0%대 성장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2년 연속으로 1%대 저성장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사상 최초입니다. 최근 메릴린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8곳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9%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2.6% 성장한 한국 경제가 올해 1% 초반 성장에 그치는 데 이어서 내년에도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 셈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과거 약 70년 동안 1956년과 1980년 등 총 5번을 제외하면 한 번도 2%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1979년 2차 석유 파동이 덮쳤던 1980년도와 IMF 외환위기로 힘들었던 199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인 2009년과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등 일시적인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이듬해에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달리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아래로 내린 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도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가 올해 상저하고 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연내 경기 부진 흐름을 반전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대경제연구원도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화됐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상황은 갈수록 심각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으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던 사람들조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9만 1,9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자 13만 8천 명의 7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등으로 구분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했다는 건 빚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었습니다. 변제 기간이 지난 2018년엔 84.6개월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100개월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양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를 변제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취약계층의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